자, 조선 후기 경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에 그 임진왜란이라고 전쟁 앞에서 했었지. 그 임진왜란을 겪고 나가지고 인구가 줄어들었고, 그리고 농경지가 황폐화되었어. 농사 지을 수 있는 땅도 줄어들어. 이렇게 나라의 상태가 안 좋으니까 이제는 뭔가 경제적으로 경제 질서에 변동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조선 후기예요. 자, 가장 먼저 이제 우리가 볼 거는 세금 제도입니다. 조선의 조세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세금 제도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금 거두는 방법이 전세, 공납, 역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전세라는 거는 토지에다가 부과하던 세금이었어요. 토지에다가 부과하는데 원래는 그 공법이라고 해서 조선 전기까지만 해도 전기에는 공법이라고 해서 4에서 20두를 거두었어요. 그래서 공법 이거를 풍흉에 따라서 그 해가 풍년이면은 20두, 흉년이면은 4두 이렇게 공법으로 거두었는데 이렇게 나오냐? 근데 백성들이 이걸 못 내는 거야. 나라가 지금 임진왜란 끝나고 너무 혼란스럽고 이러니까 후기에는 영정법이라는 게 시행이 됩니다. 영정법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풍흉에 상관없이 위에는 앞에는 공법은 풍흉이었잖아. 이거는 인조 때 시행한 건데 풍흉에 상관없이 그냥 토지 일결당 4에서 6두를 내게 하는 제도였다. 근데 보통 4두로 많이 냈습니다. 대부분 일반적으로 4두로 많이 냈었다. 자, 일결이라는 거는 이것도 좀 얘기를 합시다. 일결이라는 거는 한 해에 쌀을 200두 생산할 수 있는 생산 가능한 토지. 이거는 200두 생산이기 때문에 뭐 좋은 땅은 요만큼이 일결일 수도 있고 면적이 안 좋은 땅은 이렇게 넓게가 일결일 수도 있어요. 그냥 쌀의 그 생산량 때문인 거지 생산량을 기준으로 하는 거지 넓이가 기준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뭐 10평 하면은 서울의 10평이나 여기 태백의 10평이나 똑같지만 뭐 1억 원어치의 땅 했을 때 서울에서는 1억이면 뭐 한 평밖에 못 사는데 태백에서는 1억이면 더 넓은 땅을 살 수 있겠지.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돼요. 200두를 생산 가능한 토지를 일결로 합니다. 그래서 면적은 다를 수 있다. 면적은 지역마다 그 풍경에 따라 다를 수, 아니 비옥도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그 일결로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이거를 전기에는 공법이라 해서 토지 일결당 4에서 20두 이거는 풍흉에 따라서 일결당 많은 때는 20두를 내고 또 적을 때는 4두를 내겠다. 근데 후기에는 영정법이 시행되면서 4에서 6두였는데 대부분 4두가 많이 시행됐다. 다음 공법. 공법은 전기에 토산물을 내는 거야. 토산물을 가호 단위로. 가호라는 건 집집마다 한 집에 토산물 뭐 얼마 이렇게 내는 거였어요. 뭐 그 지역의 특산품을 내는 거죠. 근데 이게 백성들한테 너무 힘든 거야. 이 토산물을 직접 그 물건을 내는 게. 그래서 후기에 대동법이라는 게 광해군 때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거는 토산물을 직접 내는 대신에 토지 일결당 12두의 쌀을 내는 방식이었습니다. 쌀로 대신하는 거죠. 토산물을 직접 가져온 것인 쌀로 일결당 12두를 냈다. 그럼 그 쌀을 가지고 물건을 구입해 오는 사람이 있거든. 쌀만으로는 살 수 없잖아. 이 쌀을 세금으로 걷어서 정부를 대신해서 물건을 구입하는 상인, 그거를 공인이라고 했고, 이 공인이 등장한다는 거는
대규모로 물건을 생산하겠지. 공인이 뭐 정부 대신하는 건데 뭐 한두 개 사진 않겠지. 뭐 대규모로 이제 물건을 살 거 아니야. 그러면서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하게 되었다. 공인이 등장하면서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했다. 다음 역은 원래 1년에 두 필의 그 포를 내야 됐어. 포를 1년에 두 필이고 16세에서 60세까지의 성인 남성, 이거를 정남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군대 가는 건 똑같은 거 생각하면 돼. 16세에서 60세까지의 성인 남성들이 이게 1년에 두 필의 군포를 내야 됐는데, 이게 균역법이라는 걸로 바뀝니다. 상평책에 우리 영조, 뇌구조도 할 때 얘기 나왔는데, 이 영조 때 균역법. 역시 16세부터 60세까지의 정남인데, 군포를 1년에 한 필로 줄여줘요. 두 필에서 한 필로 줄였어. 자, 그럼 반토막이 나버렸네. 그걸 어떻게 보완하느냐? 반토막 난 거를 보완하는 방법이 별작이라고 해서 토지 1결당 쌀 2두. 그러니까 백성들이 너무 힘드니까 백성들의 군포는 줄여주고, 땅이 많은 양반들, 토지 1결당 2두면은 뭐 땅이 많은 그 부자들이 더 많이 내야 되는 거잖아. 뭐 10결이 있고 20결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이 내겠지. 1결당 2두. 그리고 선무군관포라 해서 명예벼슬이야. 명예벼슬. 돈을 받고 벼슬을 파는 거야. 근데 이게 실권이 있는 벼슬이 아니고 명예직 벼슬을 판매하는 거. 그리고 어염선세, 어장세, 그 소금세, 현박세, 이게 원래 왕실 소속인데 이 어염선세를 정부에게 귀속시켰다. 이런 걸 가지고 보완을 하려고 했습니다. 자, 전기와 후기의 이 세금제도 변경입니다.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다가 플러스해서 그 조선 후기에, 전기는 없던 건데 후기에 새로 등장한 제도가 삼수미세라고 있어요. 삼수미세는 우리 그 임진왜란 때 새로 만들어진 훈련도감이라는 그 군대가 있거든. 이거는 그 기존의 군대는 농민들이 뭐 이렇게 전쟁 나면 모여가지고 싸우는 체계인데, 훈련도감은 그게 아니야. 지금으로 치면 뭐 부사관 같이 이렇게 직업군인들입니다. 직업군인들. 지금으로 치면 뭐 부사관들 생각하면 돼. 그 부사관들 월급을 줘야 되잖아. 그래서 훈련도감은 삼수미세라, 훈련도감 운영비로 삼수미세라 해서 1결당 2.22의 세금을 거두었다. 자, 영정법, 대동법, 별작, 훈련도감, 이런 것들에서 토지를 기준으로 하는 걸로 바뀌어간 거지. 이제 세금 거두는 방식이, 그전에는 뭐 집집마다 하고 뭐 성인 남성으로 하고 이런 게 점점 그 토지를 기준으로 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됐죠? 자, 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농업, 조선 후기에 농업 발달이 있는데, 조선 후기에는 경지 면적이, 땅 자체가 그 이제 황무지가 좀 줄어들고 농사 지을 수 있는 경지 면적이 증가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개간을 장려했어요. 땅을 개간하면 뭐 세금을 면제해주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정부가 개간을 장려했고, 사람들도 열심히 개간에 참여합니다. 다음에 새로운 농법, 이 고려 말에 들어왔는데 점점 확산된 겁니다. 모내기가 확대돼요. 모내기라는 거는 이양법이라고도 하는데, 모판에다가 이렇게 모를 심어 놨다가 이거를 때가 되면은, 모내기 시즌이 되면은 본 밭에다가 이렇게 옮겨 심는 겁니다. 이양하는 거죠. 옮겨 심는 겁니다. 이게 좋은 점이 뭐가 있느냐? 이 모판에다가 보관을 하면서 기르기 때문에
그 잡초가 별로 안 자랍니다. 잡초 제거를 안 해도 돼. 여기서 기르는 동안 옮겨 심는 방식에서 기존에는 여기다 그냥 그대로 뿌려버렸거든. 씨앗을 바로 씨앗을 이 밭에다 뿌리는 방식에서 옮겨 심는 방식의 이양법으로 바뀌었어요. 모내기 이양법의 확대. 잡초 제거에 드는 노동력이 감소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모판에서 이 벼가 자라는 동안 본 밭에서는 이 모판에 자라는 동안 보리가 자랄 수 있어. 이게 뭔 얘기냐면은 자, 만약에 벼가 자라는 기간이 이만큼이 필요해. 뭐 정확하게 선생님이 그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니니까 정확히 모르겠는데 만약에 뭐 3월부터 뭐 9월이라고 쳐봅시다. 9월인데 보리가 겨울 보리가 뭐 만약에 10월부터 이게 벼고 여기가 보리야. 10월부터 해가지고 뭐 한 4월에 이만큼이 보리가 자라는 시즌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같은 밭에다가 농사를 지으면은 겹치는 기간이 생기지. 요만큼이 지금. 그러니까 밭이 한 개인데 이걸 두 개를 다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야. 농경지 하나에서. 근데 이양법이면은 이 겹치는 기간만큼이 벼가 여기서 자라고 있는 거지. 벼를 다른데 모판에 심어놓고 보리를 농사를 지어서 보리를 추수를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벼를 옮겨 심으면 되는 거야. 이해되죠? 이 겹치는 기간이 생기는 거를 여기다가 하니까 다른 공간에서 자라고 있으니까 벼는 그대로 두 가지를 다 농사 지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모내기의 확대는 벼하고 보리의 이모작이 가능해져요. 두 개를 다 농사 지을 수 있는 이모작이 확대. 조선 정비는 왜 이거 안 했을까? 이렇게 좋은 건데. 문제는 이 양법이 물이 많이 필요합니다. 물이 많이 필요해서 망하면 쫄딱 망하는 거야. 조선 전기에는 저수지가 많지 않았거든, 나라에. 그래서 이게 좀 확대되긴 좀 어려웠어요. 근데 조선 후기로 갈수록 저수지나 이 보 같은 게 많이 생겨서 이제 점점 확대가 됩니다. 자, 세 번째, 광작의 유행이에요. 광작, 넓게 농사 짓는 거거든. 여기서 노동력이 감소했잖아. 이 감소한 노동력만큼 사람들이 뭐 노동력 감소했으니까 내가 옛날에는 이 땅을 농사 짓는데 내가 뭐 하루 종일 일해야 되는데 이제는 이 땅 이만큼 농사하는데 4시간만 일하면 돼. 그럼 4시간 일하고 나머지 시간은 노느냐? 그게 아니죠. 나머지 시간은 땅을 확대하는 거야. 더 맑은 땅을 농사를 짓게 확대를 하는 거죠. 계속 일을 하는 겁니다. 줄어든 노동력을 활용해 경작지를 확대한다. 문제는 이렇게 경작지를 확대하면은 땅이 우리나라 국토가 넓어지는 건 아니잖아. 이게 옛날에는 두 사람이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었는데 이 땅이 조금만 지우자. 너무 복잡해졌다. 조선 전기에는 이 정도 땅이면은 두 사람이 농사를 지을 수 있었어. 근데 이 A라는 사람이 성공을 해서 이 땅을 다 혼자 가져버렸어. 이 땅이 A 혼자 갖게 됐어. 그럼 두 사람이 농사 짓는데 이제 한 명이 됐으면 나머지 하나는 자기 땅이 없는 거야. 그치? 경작지가 확대한 A가 있는 반면에 경작지를 잃어버리고 자기 땅이 없는 B가 생겨버린 겁니다. 이거는 농민층의 분화죠. 이제는 옛날에는 똑같은 땅을 농사짓는 A와 B가 친구였는데 이제는 넓은 땅을 농사짓는 분농 A와 분농이라고 해요. A한테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지어야 하는 소장농 B가 돼버린 겁니다. 이제는 같은 농민이라도 평민이라도 급이 달라졌죠. 마지막 4번. 상업적 농업이 발달했다. 조선 전기의 농업은 그냥 벼가 중심이었어요. 벼 농사 지어서 내가 먹고 살기 위한 농사가 주였다면은 이제는 살만하니까 뭐 담배라던가 인삼 이런 것처럼 판매를 위한 상품 작물의 재배가 확대되었다.
쌀은 생활에 꼭 필요한 거지만 뭐 담배, 인삼 이런 거는 뭐 꼭 필요한 건 아니잖아. 그걸 없다고 죽는 건 아니잖아. 근데 이런 상품 작물, 시장에 판매하기 위한 작물들의 재배가 확대되었다. 이게 조선 후기 농업의 특징들입니다. 됐습니다. 수고했습니다.